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까지 특징주 4가지 살펴봤고요. 자세한 뉴욕 상황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시장이 환호해 줬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줬는데요. 어제는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네, 뉴욕 증시 월요일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0.7% 상승한 42,515포인트를 기록했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1.5% 오른 19,701포인트를, S&P 500 지수도 0.9% 상승한 6,03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장 초반부터 조심스러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일단 이후에 이란이 휴전 및 협상 재개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오늘장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발작적인 상승을 보였던 유가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WTI 7월물은 1.6% 하락한 배럴당 71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는 8월 인도분 기준으로 1.3% 하락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약간은 숨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리적 기준선인 20을 넘어섰던 공포지수 역시 8% 이상의 급락세를 연출하며 2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스탠스도 흘러나오는데요.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현재 시장은 중동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슈나구와 에버코어 ISI 부회장 역시 제한적인 군사 충돌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면서도 갈등이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보며 에너지 시장을 포함해 미국까지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줬는데 눈에 띄는 특징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장의 분위기에 힘입어 M7부터 보시면 종목들이 오랜만에 일제히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전 종목이 오른 가운데 메타는 2.9% 오르며 700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지난 2014년 왓츠앱의 광고를 인수했던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인수 당시에 메타는 광고와 게임 그리고 상술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이 왓츠앱 내 업데이트라는 섹션에 광고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무려 11년 만의 도입으로 뉴욕타임스에서는 왓츠앱의 광고 도입이 기존 철학에서의 큰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조금 더 다가서는 흐름이었고요. 경쟁업체인 AMD가 오늘장 8.8% 급등하며 1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AMD의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인데요. 이 근거를 보자면 지난주 공개됐던 AMD의 신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인공지능 특수로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 GPU 분야에서 반등을 기대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11%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가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는 US 스틸입니다. 일본 제철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인수 승인으로 US 스틸을 완전 자회사화하게 됐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일본 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며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X를 통해 이를 언급했는데요. 이 러트닉 장관은 이 황금주에 본사 이전이나 사명 변경 등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황금주는 한 주라도 보유할 경우 간부의 선임, 해고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심지어 인수합병인 M&A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US 스틸은 5.1% 정도 오른 54.85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의 변곡점에 도달했다 이런 말처럼 양자 기술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IBM 역시 2029년까지 실제 유용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 속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월요일장에서 퀀텀 컴퓨팅은 27% 급등한 21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리게팅 컴퓨팅도 6% 강세를 보였습니다. D-Wave 퀀텀이 5% 상승했고 아이온큐는 1.5% 오른 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상방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된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반면에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서 오늘 증시의 상승 재료가 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다급하게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데 열려있는 입장임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미국과 이란이 6차 핵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행되고 협상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란 측이 이스라엘의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취재진들에게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더 일찍 했어야 한다라고 말해 이란이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부분들 내용 체크해드렸고요. 오늘 나온 지표도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지수인데요. 마이너스 16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제조업 활동의 위축을 뜻합니다. 결국 뉴욕주의 제조업 업황이 4개월 연속 위축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시장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도 전달 대비 21포인트 급락했으며 구매 가격 지수는 12.2포인트 내린 4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리처드 다이츠 뉴욕 연은 경제연구 고문은 6월에 뉴욕주의 사업 활동이 계속 위축됐다면서도 이 고용에 대해서는 몇 달 만에 소폭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향후의 사업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히나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달될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은 눌린 가운데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재료가 바로 FOMC 정례 회의죠.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할 것을 전망합니다. 현재 패드워치에서도 동결 전망이 99%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맥커리 그룹의 데이비드 도일 이코노미스트는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을 고무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세와 재정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으로 최근에 유가가 급등했다는 점까지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 가격 측정에 대한 리스크는 매파적인 방향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FOMC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이틀간 진행된 뒤 한국에서는 오는 19일 새벽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의 수출입 물가지수, 소매 판매, 설비 가동률 및 산업 생산 발표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까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